역사책 준비되셨나요? 오늘 페이지는 쭉 넘겨서 바로 16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를 펼치고 선생님 수업 잘 들어주실 거죠? 지난 시간에는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 1.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 배웠습니다. 역사는 뭐냐? 역사 왜 배우냐? 배웠는데요. 꼭 기억해 둘 거 한번 확인할게요. 복습의 시간입니다. 역사란 누가, 언제 라고 남겨놨는데요. 역사란 누가, 사람이, 인류가 언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역사라고 하죠. 역사 연구의 재료, 옛사람이 남긴 흔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대답하셨나요? 바로 사료입니다. 3번 볼게요. 역사학에서 크게 역사를 이것으로 보는 입장과 이것으로 보는 것으로 크게 나누기도 한다 라고 했는데요. 사실로 보는 입장과 뭐죠 여러분? 기록으로 보는 것으로 나누기도 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울 내용 볼게요. 오늘은 같은 단원의 2, 세계의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 중에 동그라미 1,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거듭하다입니다. 인류가 출현하여 진화를 어떻게 거듭했는지 인류의 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어느 지역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계속 발굴을 해보니 여러 진짜 오래된, 몇만 년씩 오래된 막 뼈 조각들이 막 발견이 됐는데요. 정말 어금니 하나, 뭐 발가락 뼈 하나, 아니면 뭐 입천장 뼈 하나 이런 거 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한번 복원해 봤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요, 가장 오래된 인류의 뼈 조각 화석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재현해 보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그 전체 그 뼈의 한 40% 이상이 발견돼서 재현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모습보다는 그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나 원숭이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생긴 유인원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명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입니다. 아, 진짜 뭐 어렵다고 하더니 왜 첫 시간부터 수업 첫 부부터 이런 단어들을 알려주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만 외웠어요. 이것도 막 외우면서 난 이제 이런 것도 배운다 이러면서 자신감 뿜뿜 어깨 뿜뿜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아파렌시스까지 붙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말고 아프리카누스, 로버스투스 등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종류가 있어요. 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더 오래된 아파렌시스야. 이 특징은 뭐 아프리카쿠스야. 뭐 이러면서 나뉜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인데요. 이런 유인원 정말 그냥 원숭이에 가까워 보이는 사람이 왜 최초의 인류일까요? 바로 직립보행 때문입니다. 이 직립보행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립보행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동물하고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뇌가 크게 발달돼 있죠. 그래서 서로 말도 하고 문화유산을 남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직립보행이라고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요. 네 발로 뭐 기어다니거나 뛰어다니는 것보다 발이 두 개 땅에 붙어 있으니까 손이 자유롭게 됩니다. 두 손이 자유롭게 되면 이 두 손으로 이렇게 보시다시피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도구를 간단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서 손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이 영향으로 뇌가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이 직립보행은 가장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시작이구나. 그런데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직립보행했다는 그런 뼈 조각, 그런 흔적들, 그런 발자국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손이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우리 사람보다는 약간 원숭이에 가까운 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이을 간단한 도구를 사용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란 단어 외워야 되냐라고 하실 텐데요. 그냥 한 3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교과서 보고요. 안 보셔도 되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이렇게 한번 3번 정도 읽어보시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이걸 뭐 써라 뭐 이런 야비한 시험은 내지 않도록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난 이런 것도 알아 정도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조금 더 현생 인류와 가까워지는 뼈 조각, 화석들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보다 똑바로 서 있고요. 손에 뭔가 쥐고 있습니다. 손도 오히려 지금 우리 사람들과 더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사람은 바로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손을 쓰다 라는 의미의 하빌리스 그리고 호모라는 단어가 붙어서 호모 하빌리스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로 도구를 제작했다라고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재밌는데요. 최초로 도구를 제작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파렌시스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그냥 있는 뭐 나무 막대기를 쓰고 그냥 있는 것을 크게 가공하지 않고 썼는데 이 호모 하빌리스는 최초로 본인이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돌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깎아서 만들어서 본인이 편하게 했다. 그래서 최초로 도구를 제작했다. 그게 바로 호모 하빌리스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 최근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아니다. 그 이전부터 도구를 만들었던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최초로 도구 제작이 아니라는 게 최신학계의 의견입니다. 근데 교과서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선생님은 시험을 어떻게 낼까요? 교과서대로 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교과서대로 내겠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는 시험을 피할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도구를 제작해서 쓴 호모 하빌리스가 있구나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진짜 완전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인데요. 손도 더 발달해서 도구를 양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어요. 이렇게 생기신 분이 이렇게 옷 입고 뭔가 이렇게 뭐 사고 있다고 소세지 사고 있다고 뭐 삼각김밥 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이상할까요? 좀 털이 많은 사람이네 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이렇게 생기신 분 있을만 하지 않나요? 이 사람은 바로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역시 아프리카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불은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초원에 인류의 조상이 있는데 막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덤벼듭니다. 그럼 인류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것을 떼죠. 바로 불입니다. 약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날카롭지도 않고요. 약간 연약한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잘 뛰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한 육식동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는 바로 불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이런 면도 있는데요. 불은 이런 면도 또 다른 이런 면도 있어요. 여러분이 사냥을 했어요. 아니면 뭐 쌀을 발견을 했어요. 뭐 가다가 뭐 쌀이 야생벼가 있어서 아니면 야생밀이 있어서 그거를 채취했어요. 이거를 이전엔 그냥 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익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요. 쌀을 익혀 먹고 밀을 익혀 먹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가 더 잘 되면 영양분 흡수가 더 많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에서 단일 기간으로 가장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는 곳은 바로 뇌입니다.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 보니까 손도 더 자유자재로 곧게 서서 쓸 수 있고요. 뇌로 영양분도 충분히 가다 보니까 뇌가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더 사용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알았냐? 여러 가지 목과 입안에 있는 구강 구조를 보니 충분히 혀가 움직여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글이 발견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언어를 사용한 걸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보이시죠?
돌을 떼어 만들어서 뗀석기를 이용한 사냥, 집단 사냥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적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뭐 뼈더미가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추정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입니다. 이 네안데르탈렌시스는요, 선생님 때는 네안데르탈인, 옛날 책에는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는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라고 학명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체를 매장했다라는 건데요. 동료가 죽거나 가족이 죽으면 땅을 파서 시체를 묻은 겁니다. 이게 왜 특징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시체를 그냥 죽었으니까 끝이야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땅을 파서 묻었다는 거는요. 그거는 사후세계.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그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생기고 뭔가 그런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이 네안데르탈렌시스가 그냥 단순히 시체를 매장한 게 아니고요. 발견되는 유적에 보면은 그 죽은 시체 위에 꽃가루 같은 것, 그러니까 꽃을 뿌려서 꽃가루 DNA 같은 게 발견이 된다고 해요. 뭐 노란색도 발견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소중히 여겼던 걸 같이 묻어주거나 뭐 같이 태워주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영혼과 사후세계에 대한 상상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현생 인류와 흡사한, 또 한번 상상해 볼게요. 편의점에서 만나도 그냥 아무렇지 않을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고요. 프랑스의 크로마뇽인이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이들은 동굴 벽화를 그렸고요. 도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졌습니다. 잠깐 들고 있는 도구를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돌로 만든 그 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길게 나무로 연결해서 좀 더 자신보다 멀리에 있는 뭔가를 사냥할 때 훨씬 더 정교하고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된 이전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도구를 사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류의 출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그 다음에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쭉 시간이 거치면서 조금 더 똑바로 서고 손을 좀 더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점점 현생 인류로 진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진화해서 호모 하빌리스가 되고, 호모 하빌리스가 진화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됐고, 네안데르탈렌시스가 되고 사피엔스가 됐나 보다.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답입니다. 그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뼈나 화석에 의하면요.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렌시스와 사피엔스가 유라시아 대륙에서 공존했다라는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와 호모 사피엔스 그 둘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인데요. 호모 사피엔스보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가 키도 크고 뇌 용량도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뇌가 크다는 건, 그리고 시체를까지 매장했잖아요. 훨씬 더 호모 사피엔스보다 어떻게 보면은 뒤처지지 않은 신체 조건과 뇌를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지금은 현생 인류의 조상이 호모 사피엔스고 그의 후손들만 남았을까? 학자들이 막 많은 의견을 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호모 사피엔스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를 공격해서 다 죽였다. 혹은 다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끔찍하죠. 약간 식유계 그 역사 뭐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먹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그 DNA라고 하잖아요. 지금 인간의 DNA를 분석해 본 결과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의 DNA에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호모사피엔스 몸에 네안데르탈렌시스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는 걸까요? 예, 바로 일정한 정도의 혼인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니고요. 공존하기도 했던 발견되는 화석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들이 주로 사용했던, 지금 남아있는 것은 돌밖에 없어서 석기를 기준으로 그들이 어떻게 점점 발달돼 왔는지 볼 건데요. 그들이
사용했던 석기입니다. 그냥 보시면 완전 그냥 돌 조각입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놀고 있는 아니면 학교 근처에 무슨 돌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걸 정말 이건 대단한 구석기 뭐 이게 도구야. 이거를 가지고 뭐 박물관에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죠. 그냥 뭐 발로 툭 차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 학자들은요, 여기를 보면 막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어 라고 하면서요. 여기에 힘을 준 거야. 돌을 툭툭 떼어 만든 뗀석기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뗀석기를 사용했던 시기를 옛날에 이렇게 돌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구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 부분도 보이고 막 그러게 되는데요. 이 구석기를 사용했던 최초의 인류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보시면 호모 에렉투스 손에 이런 도구를 쥐고 있었죠. 이 사람들 기억하시면서요. 구석기인의 삶을 교과서에서 한번 그림으로 그린 것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열심히 뗀석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강에서는요, 물고기를 잡고 있고요. 단백질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요, 절벽 사이에 맘모스를 몰아놓고 열심히 집단으로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면 오늘 저녁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게 되겠네요. 여기서 이렇게 사냥하고 있는 모습을 손짓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가죽을 펴서 말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옷으로 입고 있다는 거 볼 수 있고요.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들도 있네요. 보면 아빠, 엄마, 애기. 아빠, 엄마, 애기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생활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여자는 지금 과일을 채취하고 있네요. 과일도 먹어야죠. 몸에 좋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말로 보이는데요. 말을 굳이 그리는 이유는 나도 말처럼 빨리 달리고 싶어요. 뭐 이런 기원일 수도 있고요. 오늘 저녁에 말고기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사냥, 어로, 그 다음에 채집을 통해 먹고 살고 있고요. 무리지어서 생활하고 있네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석기 시기는 인류의 발생부터 1만 년 전까지로 보고 있고요. 크게 뗀석기를 사용한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사냥, 채집, 어로를 통해서 먹고 살았고요. 사회는 무리를 지어 사는 무리사회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학교를 중심으로 아니면 여러분 집을 중심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봉화산. 여러분이 구석기입니다. 손에 뗀석기가 쥐어져 있어요. 그리고 구석기 시대예요. 여러분이 봉화산에서 여러분의 식구들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봉화산으로 올라가서 열매를 따서 채집해서 먹을 테고요. 동물이 있으면 사냥해서 잡아먹고요. 중년천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겠죠. 식구들이 한 두세 달 여기서 계속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어느덧 봉화산 탈탈 털리겠죠. 더 이상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다른 산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용마산, 아차산, 북한산 뭐 이런 산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이 구석기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동 생활을 했습니다. 주거는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동굴 같은 데서 그냥 잠을 자거나 아니면 동굴 같은 게 없을 땐 막 지은 집에서 춤을 막 추면 막춤이잖아요. 막 지은 집에서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했습니다. 예술활동도 했죠. 아까 보셨다시피 동굴벽화를 그리고요. 다산을 기원하면서 여인상도 제작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동굴벽화 한번 볼까요? 이 동굴벽화 보시면은요. 이렇게 라스코 동굴벽화인데요. 소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계속 덧그려진 그림이 있어서 이런 그림 흔적을 보며 아, 이 시기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구나 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돌이 좀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정교하게 갈아서 만든 걸 볼 수 있죠. 툭툭 떼는 것보다 열심히 갈아서 만든 이 도구를 간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의도를 잘 반영해서 도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옛 구를 쓴 구석기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다 라고 해서 신석기 시기입니다. 왜 이랬냐면요. 약 1만 년 전에 갑자기 간빙기 날씨가 따뜻해졌대요.
그러면서 그 덩치 큰 동물들이 죽고 작은 동물들이 생겨나면서 그 동물들을 잡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한 도구가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면서 이런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계절이 변하고 그리고 온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신석기 시기가 왔다고 하게 됩니다. 이 신석기 시기의 모습은 아까 모습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게 보시면은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벼나 밀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지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렇게 막 사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가축을 키워서 목축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키우기도 하고요. 농사도 짓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계속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 그러면 탄수화물도 먹을 수 있고 단백질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를 다른 데를 가면 안 되겠죠. 이곳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땅을 조금 우물 파서 들어가서 지붕을 얹는 움집을 짓고 살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이 시기의 모습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석기 시기이고요. 약 1만 년 전입니다. 도구는 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농경, 목축을 시작했죠. 그런데 그 어떤 역사학자가 이것을 굉장히 크게 평가합니다. 이전에는 그냥 있는 것을 먹고 사는 시기였는데 이젠 인간이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먹을 것이 이전보다 정착해서 더 많이 생산하게 돼서 풍부해지면서 인구도 증가하고 지금의 세상으로 오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이다. 라고 해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부족 사회, 부족을 이루어 무리가 아니라 부족, 조금 더 단위가 커진 거죠. 사회였고요.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평등하긴 하지만 움집을 짓고 살게 되고요. 원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한 동물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하늘의 무당, 뭐 아니면은 뭐 신적인 존재 이런 걸 숭배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이 발달했던 시기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해 보는 겁니다. 구석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구석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뗀석기를 사용했고요. 1만 년 전, 그러니까 인류 발생부터 1만 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냥, 채집, 어로를 했고요. 무리 이동 생활, 그리고 동굴 막집에서 잠을 잤고 동굴 벽화를 그린 등 예술 활동을 했습니다. 신석기 시기에는요. 간석기를 사용했고 농경과 목축, 생산하는 신석기 혁명, 부족 정착 생활을 했고요. 움집에서 원시 신앙을 조금씩 가져갔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한번 이거 화면만 보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1번 구석기 이내의 도구는 뗀석기 맞습니다.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되면서 겪은 변화를 역사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신석기 혁명. 어때? 맞추셨나요? 수업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실 밑줄도 쳐드리고 해야 되는데 직접 만나면 프린트도 나눠드리고 처음부터 한번 쭉 간단히 보면서 밑줄도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